끓고 있던 진흙 화산이 마구 솟아오르기 시작해 가스가 새어나오고 진흙은 거친 소리를 내며 커져 산 밑으로 온 진흙이 흘러내려와 결국 그 주변은 전부 진흙으로 뒤덮이고 말아. 여전히 가스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어. 그 근처에 사람이 있었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연재해를 마주해. 너가 해외여행 가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그곳에 갇히게 돼. 규모가 큰 천재지변을 겪는다면 다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갑자기 백두산 마그마가 폭발할지도 몰라. 탄자니아 북부에 위치한 이 호수는 죽음의 호수라고 불려. 2013년 11월 미국 사진 전시회에 이런 영상이 올라와 여러 동물들이 호수 위에서 돌처럼 굳은 채 죽어있는 사진이었어. 그 사진을 찍은 장소가 바로 이 나트론 호수야. 이 호수에는 이렇게 몸이 말라 비틀어 죽어있는 동물들을 발견할 수 있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호수에 그리스 신화 괴물 메두사가 산다고 말하기도 했어. 동물들이 찰나의 순간에 죽은 것처럼 돌로 변해 있었거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호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호수를 찾아 나트론 호수에 대한 자료 수집 후 호수의 비밀이 밝혀져.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이었어. 일반 호수에선 검출되지 않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 나트론 호수에서는 유독 높게 함량되어 있었던 거야. 그로 인해 강한 염기성을 띠게 되고 염기성이 강한 붉은 박테리아만이 살아남아 호수가 피로 물든 듯 붉게 보였다고 해. 정말 무서운 건 이 강한 염기성이 단백질을 녹이고 피부를 부식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동물들이 이 호수에 들어가면 이렇게 돌처럼 굳어버리게 돼. 당연히 사람도 들어가면 안 돼. 심각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거든. 실제로 1950년 미국의 조류학자 레슬리 브라운이 이 호수에 방문했어. 실수로 다리가 호수에 빠져서 큰 부상을 입었었다고 해. 어떤 사람은 호수에 들어간 뒤 아예 발이 굳었다고 말하기도 했어. 실제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제작할 때 이 호수의 주성분인 탄산수소 나트륨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죽음의 호수에 모여 사는 동물이 하나 있어. 바로 홍학이야. 가늘고 긴 다리가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호수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고 해. 그래서 이 호수에 서 있으면 천적인 하이에나, 표범이 다가올 수가 없어. 심지어 호수 안엔 탄산수소 나트륨에 적응한 물고기들도 있어서 굶어 죽을 일도 없다고 해. 다른 동물들 입장에선 지옥인데 홍학 입장에선 천적도 막아주는 천국 호수였잖아. 맞아. 물론 홍학도 미끄러져서 몸통이 호수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굳어버리긴 해. 혹시 꿀꿀이 여러분들도 아프리카에 갈 일이 있다면 사자, 하이에나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런 호수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예쁘다고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나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사리체프 화산 폭발 장면이야. 엄청난 스케일이지 않아? 마치 핵폭발을 연상케 해. 그런데 이 진흙으로 덮인 화산도 있는 거 알아? 이 화산, 진흙 화산이라고 불러. 가스가 섞인 진흙이 솟아오르면서 만든 언덕이야. 화산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그런데 이렇게 진흙이 덮여 있어. 약간 가마솥에 죽을 끓이는 것처럼 생겼어. 이런 진흙 화산도 분출을 하게 되거든. 일반 화산처럼 폭발하기도 하고 이 영상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해. 끓고 있던 진흙 화산이 마구 솟아오르기 시작해. 가스가 새어나오고 진흙은 거친 소리를 내며 커져 산 밑으로 온 진흙이 흘러내려와 결국 그 주변은 전부 진흙으로 뒤덮이고 말아. 여전히 가스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어. 그 근처에 사람이 있었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야. 이 이화산은 생각보다 지구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역시 화산과 마찬가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아. 이 영상 한번 봐봐. 저 멀리 있는 진흙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 엄청난 양의 진흙이 하늘로 튀어올라. 동시에 강력한 불길이 하늘 위로 올라가. 이 영상은 실제로 화산 폭발 당시 보트를 타며 촬영한 영상이야. 화산 근처에 연기가 마구 나오고 있어. 보트는 약 7km 떨어져 있었다고 해. 바로 그 순간 화산재가 하늘 높이 치솟으며 화산이 터져. 한번 그 위력을 체험해봐. 눈에 보이는 충격파보다 소리가 느리기 때문에 폭발음이 더 나중에 들리는 거야. 영상으로만 봐도 엄청난 폭발을 느낄 수 있어. 지구가 방귀 낀 거 아니야? 한참 화산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데 흐름 끊지 마.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2021년 12월 10일 남자들이 나무를 자르고 있었어. 그런데 바로 그때 자르던 나무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
놀란 남자들은 폭포가 나오는 나무 앞에서 영상을 찍어 물은 계속 쏟아져 나왔어. 이 영상 한번 봐봐. 2016년 11월 10일 발칸반도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이런 나무가 발견돼. 이 나무도 방금 봤던 나무처럼 물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어. 미친, 이건 나무에다 호스 연결해서 뿌리는 거잖아. 이걸 믿는 바보가 어딨냐? 정말 놀랍게도 나무가 물을 뿜는 게 맞다고 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로쇠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서 먹잖아. 나무에서 물이 나올 수는 있다고 해. 그런데 이건 좀 과하게 나와. 전문가들이 말하길 이 나무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고 해. 죽은 나무 안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거야. 그럼 나무 중심부에는 물이 오랫동안 쌓이게 돼. 저 남자들은 그 나무를 자른 거야. 실제로 테르미날리아라는 식물은 비가 올 때 수분을 저장하고 건기가 되면 그 물을 사용하거든. 그런데 그 나무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아껴놨던 수분이 저렇게 배출이 된다고 해. 사실 나무 입장에선 안 좋은 상황인 거야. 우와, 나무에서 물이 나온다. 신기해. 살려줘. 2018년 1월 17일 꽁꽁 얼어붙었던 강이 녹기 시작해. 보고 있으면 어딘가 편해지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야. 이렇게 많은 양의 얼음의 무게가 굉장하거든. 그 얼음물에 휩쓸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한 남자가 강에 얼음들을 촬영하고 있었어. 바로 그 순간 강이 흐르면서 뭉쳐있던 얼음들이 흘러내려가기 시작해. 혹시라도 이런 강을 보면서 아이스 스케이팅 탈 생각은 하지 않길 바랄게. 이 영상 한번 봐봐. 2022년 2월 18일 얼어있던 얼음들이 쌓이고 쌓이다 강에 휩쓸려 내려오고 있어. 엄청난 크기에 의해 다리에 얼음이 막히게 되고 강은 또다시 멈추게 돼. 얼음이 주는 그 압박감이 정말 엄청나. 실제로 저 다리 위에 있는 것도 정말 위험한 행동이야. 얼음에 의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 미친, 적이 빠지면 인간 스무디 되는 거 아니야? 야, 넌 왜 그런 말을 하니? 절대 들어가선 안 돼. 이걸 본 사람들은 제빙기 정수 필터를 갈아줘야 한다. 아이스 커피가 먹고 싶다고 말했어. 근데 보다 보니까 계속 보고 있게 되네. (2022년 5월 26일) 놀라운 영상이 올라와. 여러 배들이 섬 근처에 모여. 바로 그때 배들이 최고 출력으로 섬을 밀어내기 시작해. 이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최대한 멀리 밀어내고 있어. 미친, 섬이 떠다닌다고? 합성 아니야? 놀랍게도 이 지역에서 이 장면은 평범한 장면이라고 해. 저 배들을 밀고 있는 것은 습지야. 플로팅 매트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떠다니는 땅이야. 우리나라에선 식물섬이라고 불러. 그런데 저 습지가 매년 물살에 밀려 저렇게 다리를 막아버린다고 해. 자연스럽게 배들이 가야 할 길도 막히는 거야. 그래서 저 지역의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모여 습지를 밀어낸다고 해. 지역 사회가 함께 모여서 저런 일을 해내는 게 보기 좋은 것 같아. 결국 이 지역 사장님들이 모두 모여 습지를 밀어내는데 성공했어.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습지도 옮겨달라고 말했어. 눈사태는 산악인들의 재앙이라고 불려. 지형지물을 다 파묻히고 지워버리거든. 특히 히말라야나 고산 지역에서는 일반 눈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눈덩이들이 쏟아진다고 해. 이 영상 한번 봐봐. 2022년 7월 10일 키르기스스탄 산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이 남자는 곧바로 카메라를 켜. 바로 그 순간 꼭대기에서부터 엄청난 양의 눈사태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 딱 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 이 남자는 도망가지 않아. 지금까지 본 영상 중에 가장 차분한 남자야. 눈사태는 순식간에 촬영자가 있는 곳까지 다가와. 그런데 생각보다 그 크기가 훨씬 컸어. 눈사태가 촬영자를 덮쳐버려. 사람들은 눈사태가 오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냐고 말했어. 이 남자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카메라맨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맞아. 실제로 이 남자와 주변에 있던 그룹 모두 무사히 살아남았다고 해. 정말 운이 좋았던 거야. 이 사람들 모두 저 멀리 보이던 눈사태가 자신들한테까지 올 줄 몰랐다고 했어. 무사해서 다행이지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어. 만약 꿀꿀이들도 혹시나 눈사태를 만나게 된다면 이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해. 소리를 질러서 자기 위치를 알려야 해. 눈에 덮인 상황이라면 엎드려서 얼굴을 보호해야 돼. 숨을 쉬기 어렵다면 얼굴을 옷으로 덮어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해. 무엇보다 눈사태가 날 만한 위험한 날씨에는 산을 안 가는 게 제일 좋아.
2012년 8월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앞바다에 엄청난 크기의 토네이도가 나타나 현재 위치는 약 800m 정도 떨어져 있어. 저 토네이도는 우리나라 말로 용오름이라고 불러.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라 이런 이름을 붙여졌어.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바닥에서 생기면서 수면에 물방울을 말아 올려. 그럼 이렇게 용오름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육지에선 이걸 토네이도라고 불러. 이 남자는 용오름의 멋진 모습을 보며 촬영을 계속 이어나가. 그런데 이 용오름이 점점 해변으로 다가오고 있었어. 여자가 남자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해. 남자는 알겠다고 대답해. 그리고 꿋꿋이 용오름을 촬영해. 절대 안 들어가. 이 멋진 광경을 놓칠 수 없었거든. 소용돌이가 내륙 바다 앞까지 다가왔어. 엄청난 풍속에 사람들은 대피해. 그리고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 바람에 의해 주변에 있던 모든 게 흩날리고 있어. 저 흰색 옷 입은 사람은 바로 뒤에 토네이도가 있는데 산책 중인 거야? 그러게 완전 상남자야. 그리고 사실 저 정도의 토네이도가 가까이 오면 바로 도망가야 돼. 언제 어디서 방향이 바뀔지 모르거든. 이 영상 한번 봐봐. 2013년 5월 2일 바이아 혼다 남쪽 지역에서 한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 남자의 차 옆에 용오름 현상이 나타난 거야. 남자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어. 곧바로 카메라를 켜 용오름 현상을 찍기 시작해. 수면의 물방울들이 토네이도를 타고 올라가면서 하늘까지 닿는 용오름이 발생했어. 꽤 거대한 크기인데도 남자는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 바로 그 순간 용오름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자 남자는 곧바로 차 안으로 대피해. 그리고 토네이도가 남자의 차를 덮치기 시작해. 남자는 그 상황을 중계하고 있어. Getting hit by water spot in the car. 토네이도 한가운데서 남자의 차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 엄청난 바람과 물결이 느껴져. 토네이도가 지나가자 남자는 나와서 용오름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봐. 비교적 작은 크기의 토네이도였는데도 차가 흔들릴 정도였어. 차가 날아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야. 무료 세차 개꿀 아니야? 그건 그렇네. 그래도 저런 위험한 상황에 닥치지 않게 날씨가 안 좋을 땐 집에서 지식돼지 정주행이나 하자고 꿀. 2015년 11월 27일 히말라야 산맥에서 놀라운 영상이 올라와. 저 멀리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저 강처럼 흐르는 건 놀랍게도 물이 아니야. 땅, 바위들이 물처럼 흐르고 있어. 너무 무서우면서도 계속 보고 있게 돼. 거대한 바위들이 산의 굴곡을 타고 무너져 내리고 있어. 사실 저렇게 근처에만 있어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바로 도망쳐야 돼. 바위들이 핫초코에 마시멜로처럼 떠다니는데. 맞아. 이 장면을 드론으로 촬영했다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 실제로 고산지대나 경사가 높은 지역에선 이런 낙석이 자주 일어나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요즘 같은 해빙기에는 특히 눈과 얼음이 녹는 과정에서 바위 표면이 팽창, 수축하면서 돌이 떨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절벽 근처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면 안 돼. 낙석이 일어나는 건 한순간이야. 2018년 1월 6일 미시간주 글렌하버에 위치한 한 호수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 추운 날씨로 인해 물이 얼어붙었어. 그런데 그 모양이 공처럼 동그랗게 생겨. 실제로 종종 호수물이 동그랗게 얼어붙는 슬러시 볼 현상이 관측되기도 해. 이 얼음은 골프공에서 축구공까지 크기가 다양해. 이 현상은 물이 어느 점에 이르렀을 때 그 순간 바람이 불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해. 어느 순간에 타코야키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전문가들도 이 현상을 실제로 보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말했어. 자연의 힘은 과학도 따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선물이야. 맞아. 그런데 실제로 이걸 본 어떤 사람은 냉동고 안에 세숫대야에 물 담그고 선풍기 돌려서 만들어 본다던데 여전히 이 현상을 재현하기는 어렵다고 해. 2023년 5월 16일 히말라야 불곰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기어나오고 있어. 그 모습이 무슨 70년 동안 자다 일어난 사람 같아. 딱 20분만 낮잠 자려고 했는데 5시간 뒤에 일어난 나 같은데. 맞아. 이런 곰의 헝클어진 외모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어. 그런데 실제로 이 곰들은 긴 잠에서 깨어난 뒤 저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기어 나온다고 해. 자면서 몸에 있는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거든. 반대로 겨울잠을 자기 전 곰들의 모습은 굉장히 놀라워. 최근 내가 본 사진들 중에 이런 사진이 있었거든. 곰이 아니라 공이 됐어. 곰이 풍선처럼 동그랗게 불어있어. 그런데 당연히 합성이야. 자세히 보면 곰 위에 나무들이 휘어있잖아. 주변에 빛마저 굴절시키는 거냐고. 동면전 곰이 영양소를 많이 챙겨서 들어가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동글해서 귀엽긴 하다 꿀. 이 영상은 실제로 2021년
7월 18일에 올라온 수중 원자폭탄 테스트 영상이야. 1958년 5월 16일에 시행됐던 실제 테스트 영상이야.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봐. 엄청난 폭발과 함께 물기둥이 하늘 높이 날아올라 고요했던 폭발 직전의 바다가 순식간에 초토화가 됐어. 떨어지는 물조차 보는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어. 인류의 파괴를 위해 희생된 모든 수중 생물의 명복을 빕니다. 맞아. 실제로 저 실험으로 인해 수백만 마리의 해양 생물이 이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저 정도의 폭발이 있었는데도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 사실은 쓰나미를 일으키는 지진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거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자연의 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이다. 자연은 가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 우린 그 경고를 결코 무시해선 안 돼. 바위가 말 그대로 공중에 떠 있어.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실제로 공중에 뜨는 바위가 어딨어. 초전도체가 아닌 이상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도 혹시 몰라서 세계 곳곳에 있는 무중력 바위를 3일간 찾아봤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류의 바위가 존재하더라고. 바로 아르헨티나에 있는 타바스코 바위야. 이 바위는 균형을 잡는 바위로 알려져 있어. 300톤의 무게를 가진 채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어. 이걸 본 사람들은 정말 돌이 공중에 떠 있다고 착각할 정도야. 더 놀라운 건 이 바위는 스스로 흔들리며 균형을 잡는다고 해. 우리는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 휴대폰을 얼굴에 떨어뜨려. 그때 만약 휴대폰이 내 얼굴이 아니라 공중으로 떠오른다면 그건 중력을 거스르는 현상인 거야. 만약 정말 무중력의 상태라면 너도 우주로 저 멀리 날아가 버릴 거야.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력을 거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2010년 3월 30일에 올라온 영상이야. 사람들이 뒤나 앞으로 기울인 채 서 있어. 마치 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각도로 서 있을 수 있는 걸까? 이 영상 한번 봐봐. 여자가 내리막길에 유리병을 굴리고 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유리병이 다시 오르막길을 굴러 올라가. 여자가 계속해서 병을 굴리지만 다시 올라와. 이 장소의 이름은 오리곤 소용돌이야. 미국 오리곤주의 도시 외곽에 50평 정도의 통나무로 된 집이야. 이 집에선 마치 중력이 꼬여있는 것처럼 보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미스터리한 장소 중 하나야. 도깨비 집이라고도 불린다고 해. 이 오리곤 소용돌이에선 일반적인 물리 현상이 무시되고 알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 집 가까이 다가가면 거대한 힘이 사람을 집 안으로 끌어당긴다고 해. 실제로 1900년대에는 이곳이 금지된 지역으로 경고를 받기도 했어. 놀랍게도 이 근처로 다가가면 동물들은 모두 놀라서 울고 새들도 날아가 버린다고 해. 이 영상 한번 봐봐. 남자와 여자의 키가 비슷하거나 여자가 약간 작아 보여. 그런데 이곳에서 둘의 자리를 바꾸면 남자의 키가 압도적으로 커지는 걸 볼 수 있어.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어떻게 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걸까? 공을 내리막길에 굴려보아도 결국은 다시 돌아와.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가 UFO 착륙 지점 표시를 위해 특수한 성질의 금속을 묻어두어 중력의 법칙이 망가졌다고 말하기도 했어. 똑같은 키인데 일정 지점으로 가면 키가 줄거나 커져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잖아. 내가 오른쪽에 있으면 서장훈도 이기겠는데. 그건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어. 기울어진 집과 주변 나무 배경이 위치에 의해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해. 25도 정도 기울여 지으면 착시가 일어난다고 해. 그럼 그 안에 있는 내리막길은 결과적으로 오르막길이 되는 거야. 도깨비 도로랑 비슷한 원리야. 그러나 일부 구역은 평평한데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계속 빨아들이고 있다고 해. 그래서 이곳은 과학적으로 완전 증명할 순 없었어. 대체 이 흡인력이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는 아직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 이곳의 중력 이상 현상이 배나 비행기가 자주 실종된다고 알려진 버뮤다 삼각지대와 유사하다는 말도 있어. 실제로 중력 이상으로 인해 나침판이 고장나게 되면 방향을 잃고 추락하게 되거든. 그런데 이런 장소가 꽤 많이 존재해. 이 영상 한번 봐봐. 이곳은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위치한 미스테리 스팟이야. 실제로 이것도 오리곤 소용돌이처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 공을 굴리면 다시 오르막으로 올라와. 일상에선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러나 기울기로 인한 시각적 환상으로 중력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기울어진 방 안에서 물체의 높이와 방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발생하거든. 사실 마법을 들키지 않게 하려고 착시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자꾸 흐름 끊지 마.
이 영상 한번 봐봐. 바위가 말 그대로 공중에 떠 있어.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실제로 공중에 뜨는 바위가 어딨어. 초전도체가 아닌 이상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도 혹시 몰라서 세계 곳곳에 있는 무중력 바위를 3일간 찾아봤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류의 바위가 존재하더라고. 바로 아르헨티나에 있는 타바스코 바위야. 이 바위는 균형을 잡는 바위로 알려져 있어. 300톤의 무게를 가진 채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어. 이걸 본 사람들은 정말 돌이 공중에 떠 있다고 착각할 정도야. 더 놀라운 건 이 바위는 스스로 흔들리며 균형을 잡는다고 해. 그러나 1912년 2월 29일 관광객들이 호기심으로 이 바위를 밀어버려. 바위는 순식간에 떨어진 뒤 산산조각 났어. 세계 불가사의였던 바위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야.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깨진 돌을 다시 옮겨 세워두자고 말해. 그러나 인간들의 힘으로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세울 순 없었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지석에 단단히 고정되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 우리나라의 설악산에도 이런 흔들 바위 있잖아. 야, 그 흔들바위 추락했어. 그때 엄청난 소리가 났거든? 그 소리가 뭐였는 줄 알아? 뻥이요. 이게 언제적 가짜뉴스야. 설악산의 흔들바위처럼 인도에도 굴러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바위가 있어. 바로 크리슈나 버터볼이야. 이 바위는 인도의 신 크리슈나에게 버터를 바쳤다고 하는데 그때 이 크리슈나가 가지고 놀던 버터볼이라고 상상한다고 해.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바위는 1300년간 이 경사진 곳에 놓여져 있었어.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것 같은데 무게가 무려 250톤이라 생각보다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 과거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당시 이 바위에 관련한 놀라운 일화가 있어. 영국은 인도인들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 그들이 신성시하는 이 크리슈나 버터볼을 치워버리려고 했어. 그들은 코끼리 무려 7마리를 동원해 이 바위를 옮기려고 해. 그러나 놀랍게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 사건 이후 인도인들은 이 크리슈나 버터볼을 더욱 신성시하게 돼 지금도 인도의 주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어. 그래도 나는 저 바위 밑에선 못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바위는 중력을 거스르는 바위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어. (2011년 9월 3일에) 올라온 영상이야. 제목은 거꾸로 된 폭포. 아이슬란드에서 실제로 촬영된 폭포가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이야. 실제로 폭포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물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 그런데 그 중력을 무시하고 폭포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건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이야.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거꾸로 솟아오르는 폭포가 나타나고 있어. 이건 우리나라 여행 유튜버 조동희님께서 실제로 하와이에서 촬영된 거꾸로 폭포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 영상 거꾸로 재생한 거잖아.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이 거꾸로 폭포의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해. 중력보다 강력한 바람이 불면 물이 그 힘에 의해 거꾸로 솟아버린다고 해. 그럼 이렇게 멋있는 장면이 펼쳐지게 돼. 밑에 무슨 갸라도스라도 있는 것 같아.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들 입장에선 에스컬레이터일지도 몰라. 꿀. 저기선 절대 오줌 싸면 안 되겠다. 나가. 내가 폭포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게. 폭포는 물이 수직으로 급속하게 떨어지잖아. 그로 인해 대부분의 폭포들은 침식 작용으로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어. 실제로 나이아가라 폭포는 1년에 1m씩 뒤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염소들은 중력을 무시하듯이 벽을 쉽게 타고 다녀. 나루토도 아니고 어떻게 벽에 붙어있는 걸까? 꿀꿀이들이 동물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염소에 대해서 알려줄게. 염소는 산을 잘 타기로 알려져 있어. 아이벡스, 염소들은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지녔기 때문이야. 수직에 가까운 절벽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절벽이나 댐 위에도 염소들이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어. 물론 독수리나 표범에 의해 절벽에서도 사냥당하기도 해. 심지어 종종 발을 잘못 짚어 떨어지기도 해. 가장 낙사를 많이 하는 동물이 이 아이벡스라고도 알려져 있을 정도야. 그럼 왜 절벽을 타는 거야? 고집 때문이냐? 놀랍게도 염소들의 본능 때문이야. 염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염분과 미네랄을 얻어야 하거든. 그래서 저렇게 댐이나 높은 곳에 올라 돌과 흙을 핥아먹는다고 해. 영양분의 균형을 맞추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절벽에 오르는 거야. 염소 발바닥 모티브로 등산화 만들면 대박이겠는데? 놀랍게도 이미 디자이너들이 다 하고 있어. 더 놀라운 건 이 염소들이 상상도 못한 곳에 올라가기도 해. 꼭 나무에서 염소가 자라는 것처럼 염소떼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 실제로 모로코 남서부에 존재하는 아르간 나무야. 저 지역에서 나무의 잎과 열매는
염소의 유일한 먹이라고 해. 높이가 10m 되는 나무에 염소는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 실제로 가을쯤 되면 염소들은 대부분 저렇게 아르간 나무 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염소들은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었어. 저 지역에선 크리스마스 트리에 염소 장식을 해야겠는걸? 볼리비아 수크레 지역에 있는 채석장에서 놀라운 발자국이 발견돼. 높이 80m 길이에 약 1.2km 절벽에 무려 5천여 개의 발자국이 발견됐어. 하늘로 걸어 올라가는 발자국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돼. 천국으로 가는 문의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잖아. 사람들은 이 발자국들이 중력을 거스르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얼마 뒤 전문가들이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해. 이 수많은 발자국들의 주인은 다름 아닌 공룡이었어. 미친 그런 공룡이 염소처럼 벽 타고 다녔던 거냐? 당연히 공룡이 하늘을 걸어 올라갈 순 없어. 대신 이 지형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 백악기 시절 거대한 호수였던 이곳의 지형이 융기가 되면서 바닥이 수직 절벽으로 올라간 거야. 그렇게 발자국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이 사건 이후 이곳은 공룡 테마파크로 개발되었어. 지금 그곳에 가면 발자국과 공룡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 볼리비아 정부는 이 칼 오르크 채석장을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언젠간 꼭 한번 가보고 싶어 꿀. 2014년 4월 21일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이 갑자기 오르막길로 스스로 올라가고 있어. 심지어 운전자는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 사람들이 차량을 내리막길로 밀어내고 있어. 내리막길이라 순순히 밀려. 그런데 그 순간 차량은 마치 후진하는 것처럼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어. 그러나 여전히 운전자는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어. 이곳은 캐나다에 있는 마그네틱 힐이야. 이 마그네틱 힐은 시각적 착각으로 인해 비탈길 높낮이가 뒤바뀌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 땅에 물을 뿌리면 물이 오르막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브레이크가 풀린 차를 정차해두면 영상처럼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돼. 그러나 당연히 심령 현상이나 미스테리는 아니야. 지평선이 보이지 않고 나무들도 비슷한 기울기로 자라고 있을 때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야. 사실 내리막길인데 우리 눈에는 오르막길처럼 보이는 거야. 중력을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말이야.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도깨비 도로라고 불러. 놀랍게도 우리나라 제주도에 이 도깨비 도로가 존재해. 이 영상 한번 봐봐. 신비의 도로라고 간판이 써있어. 이 남자는 차를 타고 제주도에 있는 도깨비 도로를 주행해. 놀랍게도 시동은 꺼져 있어. 오르막길을 차가 스스로 올라가기 시작해. 실제로 제주도 도깨비 도로에 가면 많은 차량들이 시동을 끈 채 오르막길을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해. 미친 자율주행 개꿀 아니냐? 근데 좀 느리긴 해. 이 영상 한번 봐봐. 제주도 도깨비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이야. 한 여자가 도로 위에 음료수를 내려놔. 그러자 놀랍게도 음료수가 오르막길을 거슬러 올라가. 실제로 이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캔이나 음료수를 도로 위에 굴리고 있어. 우리의 눈에는 오르막길을 굴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 자전거로도 페달을 밟지 않고 오르막길을 쭉 올라갈 수 있다고 해. 이 제주도 도깨비 도로는 나름 유명해져서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곳 중 하나야. 제주도 말고도 세종특별자치시 전이면 안양 판교로에도 도깨비 도로가 존재한다고 해. 꿀꿀이 여러분들도 혹시 길을 걷다 오르막길을 마주친다면 돌이나 공을 던져보세요. 오르막길을 거꾸로 올라갈지도 몰라요. 근데 공유님은 안 오시려나? 한 여자가 댐에 물을 붓자 물이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솟구치고 있어. 물을 다 뿌리자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가. 영상 속 장소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후보댐이야. 굉장히 큰 이 후보댐은 중력을 거스른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물을 붓는 행동을 해. 그럼 역시나 물이 오히려 공중으로 솟구쳐. 이 댐의 구조는 공기가 중력에 싸울 만큼 강력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 그로 인해 물을 부어도 공기에 의해 물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늘로 솟구쳐 버려. 오, 그럼 점프해서 날아갈 수 있는지 해볼까? 한번 해봐. 그럼 이제 새로운 돼지를 구해야겠네 꿀. 그렇게 사람들은 이 놀라운 현상을 보러 이 후보댐을 찾아온다고 해. 정말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아이작 뉴턴님이 채팅방을 떠났습니다. 미얀마 동남부 지역, 이곳엔 놀라운 바위가 하나 있어. 바로 황금바위야. 높이 8m, 둘레 24m인 이 거대한 바위가 해발 1100m 산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존재하고 있어. 심지어 일부는 이 바위가 공중에 살짝 떠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 이 안에 부처님의 머리카락 3개가 안치되어 있어. 절대 굴러떨어지지 않는다고 미얀마인들은 믿고 있다고 해. 이 미얀마인들이 금을 하나둘씩 돌에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커져 바위가 황금 바위로 변하게 된 거야. 실제로 이 바위를 보면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어. 직접 가서 금박지를 붙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여자들은 이 바위를 만질 수 없다고 해. 오래전부터 여자가 바위를 만지면 굴러 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도 그 근처에만 가도 거대한 황금 바위에 압도된다고 해. 정말 신기한 게 남자들이 저렇게 밀어도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 오늘 본 장소들 모두 겉으로 보면 중력을 거스르는 장소들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부 착시 현상이었어. 만약 우리가 모르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과학이기 때문 아닐까? 2024년인 지금은 드론을 쉽게 볼 수 있어. 만약 괴물이 나타나더라도 어차피 드론으로 보는 거라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우리의 눈으론 평생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을 마주할 거야. 어린이날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장면들이 드론에 포착되고 있어. 2023년 11월 21일 드론이 대서양을 촬영하던 중 놀라운 장면을 포착해 엄청난 양의 거품이 원을 그리며 좁혀지고 있어. 그리고 잠시 뒤 엄청난 크기의 혹등고래 2마리가 입을 벌리며 먹이를 사냥해 먹어. 멸종 위기종인 혹등고래가 사용하는 이 사냥 방식은 물거품 그물이야. 고래들이 헤엄치며 거품을 뿜어대면서 거품으로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 떼가 도망가지 못하게 가둬. 마치 인간의 가두리 낚시와 비슷한 방식이야. 주로 큰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 사용한다고 해. 실제로 이 혹등고래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어. 성격도 온순하고 친절해서 종종 스쿠버 다이버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한다고 해. 특히 이 혹등고래는 모든 고래 가운데 소리를 가장 잘 내는 고래로 알려져 있어. 5분에서 35분간 노래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래 소리가 대부분 이 혹등고래 소리라고 해. 만약 드론이 없었다면 고래의 멋진 사냥 방법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야. 피즈 공실사판이잖아. 게임 얘기 좀 그만해. 그리고 최근엔 이 혹등고래가 잠자는 모습이 공개됐거든? 그런데 이 사진을 본 몇몇 사람들은 심해 공포증을 유발한다고 말했어. 이렇게 몸을 수직으로 하고 잔다고 해. 고래처럼 물속에 사는 포유류 동물은 물 밖의 공기에서 산소를 얻어야 해. 자는 동안에도 호흡을 하기 위해 수면과 가까운 위치에서 잠을 자는 거야. 심지어 천적의 공격에 대비해 반수면 상태로 하루 2시간밖에 못 잔다고 해. 피곤하겠다 꿀. 2020년 1월 15일 미국 엘라베마주 옥수수밭에 무언가가 드론에 촬영돼. 그건 다름 아닌 광대 분장을 한 사람이었어. 광대도 놀라서 드론 쪽을 쳐다봐.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어. 사실 실제로 저 광대를 마주친다면 바로 공포에 질려서 도망갈 거야. 그러나 이건 드론이잖아. 가까이서 보기 위해 더 다가가. 광대는 미친 듯이 도망가기 시작해. 드론은 광대를 계속해서 쫓아. 광대는 옥수수밭을 뛰쳐나가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어. 대체 저 광대는 저 옥수수밭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실제로 최근 미국, 유럽, 영국에서는 저렇게 광대 분장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 광대 괴담도 생겨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 심지어 미국의 옥수수밭은 굉장히 넓어서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거든? 어쩌면 저 광대가 저 옥수수밭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비애로 분장하고 옥수수 서리하다 드론한테 들켜서 도망가는 거잖아. 2018년 10월 9일 한 남자가 드론으로 바다를 촬영하고 있었어. 바로 그때 판비치안에서 수영하는 큰 가오리 떼를 마주해. 남자는 자신이 드론으로 찍은 장면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말했어. 수많은 가오리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어. 가오리들은 주로 바다 밑바닥에서 갑각류를 잡아먹고 살아. 그래서 낮은 바닥에 익숙해져 납작한 형태로 진화했다고 해. 단독 생활을 하는 가오리도 있지만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며 함께 사냥을 하는 종류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오리는 독을 가지고 있어. 만약 쏘였다면 쪽집게로 가시를 제거해야 해. 이빨이나 손으로 가시를 빼면 독에 중독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 바로 병원에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가오리침에 소주 땡기는데? 넌 어떻게 먹을 생각밖에 안 하냐? 2016년 7월 10일 드론으로 바다를 촬영하던 중 자신이 인어떼를 촬영한 것 같다며 영상을 올려. 어떤지 한번 판단해봐. 마치 영화 속 인어들처럼 양팔을 뻗으며 헤엄치는 것 같아. 이런 생명체들이 수없이 많이 촬영됐어. 0.25배속으로 보니까 돌고래 같은데? 맞아. 돌고래의 지느러미 때문에 물보라가 팔처럼 보이는 것 같아. 실제로 돌고래들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 이동하거든? 많으면 5,000마리가 넘는 대집단을 만들어 생활하기도 해. 마치 인간처럼 사회를 이루고 있어. 심지어 해파리로 공놀이도 한다고 해. 그럼 인어는
정말 없는 걸까? 이 영상 한번 봐봐. 2013년 5월 29일에 촬영된 영상이야. 남자들이 바위 위에서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해 곧바로 카메라를 줌인해서 그 생명체를 촬영했어. 바로 그 순간 생명체는 도망가듯 물속으로 사라져. 미친 돌아서서 쳐다보는 부분 개무섭다. 실제로 이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돼 200만 조회수를 달성해.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인어가 맞다라는 의견과 물개 같다라는 의견이 나뉘었어. 우리는 아직 바다의 5%밖에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 인어가 있을 확률이 95%라고 말했어. 그동안 많은 인어 목격 영상들을 봤지만 이 영상은 가장 사실적인 것 같아. 실제로 스코틀랜드인들은 1830년에 발견한 인어와 생김새도 비슷하다고 해. 2020년 2월 5일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이야. 항구의 인어처럼 보이는 그 생명체가 파닥거리고 있어. 어부들의 그물에 걸려온 의문의 생명체라고 해.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 생명체는 두 손으로 기어가며 다시 바다로 들어가. 일부 사람들은 저건 인어가 맞다, 심지어 임신한 인어의 모습이라고 말했어. 그러나 저 영상에 대해 그 어떤 곳에서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그리고 이 사진은 한때 충격을 안겨줬던 인어로 추정되는 미라 사진이야. 이 미라는 원숭이와 물고기가 섞여있는 모습으로 몽키피쉬라고 불렸어. 일본에서 1919년 경매를 통해 구매된 뒤 1982년 호니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어. 이 미라가 처음 발견됐을 당시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어. 원숭이와 물고기가 섞인 생물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당시 사람들도 인어가 맞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2011년 영국 연구진은 이 미라의 CT 촬영, 현미경 검사, 3차원 인쇄 등 첨단 기법을 통해 몽키피쉬의 구성 물질을 조사해. 그런데 놀랍게도 종이, 나무, 철사, 진흙, 생선 조각, 그리고 닭발로 만들어졌다고 밝혀져. 가짜 인어가 많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속인 거라고 말했어. 그러나 여전히 이 정보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가짜라며 진실을 밝히라는 사람들도 있었어. 뭐 자신이 직접 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니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인어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인어를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야.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주는 것 뿐이지. 혹시 이 영상을 인어가 보고 있다면 언젠간 꼭 출연해주세요 꿀. 인어 실제로 보면 비린내 오지게 날 듯. 너 그런 말 하지마. 나중에 인어한테 혼날지도 몰라. 2019년 10월 14일 하늘에서 아름다운 섬을 촬영해. 마치 제주도, 하와이처럼 아름다운 휴양지로 보여. 그러나 이곳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금지된 섬이야. 바로 인도양 동부 벵골만에 위치한 노스 센티널 섬이야. 백령도보다 조금 크고 울릉도보다 작아. 이 북 센티널 섬은 숲이 빽빽하게 차 있어. 하늘에선 그 내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섬엔 미접촉 부족인 센티널족이 살고 있어. 센티널족은 인도의 통치력이 닿지 않아. 그들은 외부인들에게 강한 공격성과 적대감을 표출해. 물론 과거 인도 정부는 조사팀을 파견하기도 했어. 그러나 창과 화살을 쏘고 심지어 센티널족들에 의해 처형당한 사람도 있어. 그로 인해 인도에서도 저 섬에는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과거 목격담에 의하면 센티널족 사람들은 해산물, 물고기를 주로 먹는다고 해. 인구는 100명 이상이며 아직 이 섬은 신석기 시대라고 해. 심지어 불을 피울 줄 몰라서 번개가 떨어지면 그 불을 간직해서 사용해. 이 영상 한번 봐봐. 북센티널 섬을 드론으로 가까이서 촬영했다며 올라온 영상이야. 깊은 숲에 원시부족들이 살고 있어. 원시부족들은 드론을 한참 동안 쳐다보며 서 있는 모습이 드론에 포착돼. 그러나 놀랍게도 이 영상은 북센티널 섬이 아니라 아마존 열대우림의 부족이라고 해. 북센티널 섬 말고도 이런 원시 부족이 여전히 존재하거든. 그러나 북센티널 섬은 그 중에서도 가장 닫혀있어. 이런 드론 촬영도 불가능해. 애초에 접근 자체가 위험하거든. 드론이 다가가면 센티널족들이 창을 던져 부셔버릴 거야. 그러나 인도에서는 그 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작은 섬 하나 정복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 그러나 석기시대 수준의 문명을 유지한 인간 집단이 우리의 옛 인류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해. 문화 인류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거지. 무려 6만 년 전 모습 그대로거든. 무엇보다 자기들끼리 조용히 잘 살고 있잖아. 밖으로 나와서 먼저 공격하진 않는다고 해.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지만 아무 관심 없이 놔두는 게 그들에겐 가장 큰 도움이고 예의일 것 같아. 석유 나왔으면 다 몰살됐을 텐데 석유 없는 게 천운이다. 맞아. 만약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으면 이미 점령당했을지도 몰라. 만약 자원이 많다고 해도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 꿀. 혹시 모르잖아. 와칸다처럼 지하에서 우리 모습 다 보고 있을지도.
독사들은 머리가 잘려도 잠깐 동안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해. 죽는 순간까지도 상대를 물어 죽일 수 있어. 그런데 2014년 5월 16일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와. 한 동물원에 머리 없는 낙타가 멀쩡히 걸어가고 있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 낙타의 목이 완전 반대로 꺾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어. 휴, 진짜 머리가 없는 줄 알았네. 실제로 낙타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시간 물과 음식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설마 낙타도 목이 없이 잠깐 동안 살 수 있는 줄 알았어. 실제로 이 낙타는 놀라운 점이 꽤 많은 동물이야. 울음소리가 굉장히 괴물 같아서 주라기 공원이나 둠 시리즈에서 괴물 소리로 섞여 쓰인다고 해. 입 안은 뾰족한 돌기가 가득해서 가시 박힌 선인장도 다 먹을 수 있다고 해. 생각보다 성격도 더러워서 화를 한 번씩 풀어줘야 한다고 해. 실제로 낙타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눈을 가린 뒤 타던 사람의 겉옷을 벗어둬야 해. 그럼 낙타가 겉옷을 보고 주인으로 착각해 화가 풀릴 때까지 밟아. 낙타의 화가 풀리면 다시 가서 타면 된다고 해. 옷은 아깝지만 오래 타고 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양에선 낙타가 퉁명스러운 동물로 묘사되기도 해. 침대에 누워서 낙타 입안도 보고 세상 좋아졌다. 맞아. 실제로 자기 전에 낙타 선인장 먹는 ASMR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야. 자신의 드론에 이상한 녀석이 촬영됐다고 말해. 거대하고 흰 몸을 가진 생명체가 남극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남극에서 비슷한 괴생명체의 목격담이 자주 나타난다는 거야. 그렇게 크립티드 닌겐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돼. 이를 본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했어. 빙하의 일부분이거나 고래라는 주장이 있었어. 그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건 바로 흰 혹등고래 이야기였어. 이 영상 한번 봐봐. 혹등고래 무리들 사이로 알비노에 걸린 혹등고래가 헤엄쳐가고 있어. 저 혹등고래는 세계에서 단 한 마리뿐이라는 희귀 알비노 혹등고래 미갈루야. 1991년 호주에서 최초로 발견됐어. 실제로 혹등고래들은 남극해에서 따뜻한 호주 바다로 대이동을 하는데 그때 운이 좋으면 수만 마리 고래 사이로 이 미갈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 단 한 마리밖에 알려진 게 없어서 전설의 포켓몬이라고도 불려. 바로 앞에서 촬영된 실제 미갈로의 모습이야. 굉장히 거대하고 하얘. 실제 크립티드 닌겐이 아니라 이 미갈로도 책 속에서 나오는 전설적인 동물 같아. 전 세계 정부는 이 고래를 보호해야 돼. 맞아. 실제로 이 고래를 만나는 건 100만 분의 1 확률이라고 해. 지금 이 순간에도 넓은 바다를 헤엄쳐 다니고 있을 거야. 혹시라도 바다에서 미갈루를 만나게 된다면 잘 확인해봐. 그게 닌겐인지 혹등고래인지. 드론으로 찍은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이 미스테리 서클이야. 크롭 서클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논밭을 일정한 방향으로 눕혀 공중에서 봤을 때 어떤 문양이 나타나게끔 만들어 놓는 현상이야. 거대한 크기와 밝혀지지 않은 출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이 남기고 간 흔적이 아니냐는 의견이 존재했어. 그러나 현재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거의 밝혀졌다고 해. 이제는 그들을 예술가라고 부르고 있어. 그래도 여전히 외계인이 도착하고 남긴 도장 같단 말이지. 인간들 몸 하나면 내 탓이래. 하늘에서 보면서 만들어도 쉽지 않을 텐데 저걸 지상에서 비율을 정확하게 맞춘 거잖아.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말이야. 딱 보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방문했네.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외계인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롭서클에 대한 암호를 해독하고 있다고 해. 그러나 1992년 헝가리 17세 고등학생 둘이서 직경 36m의 크롭서클을 만들어내기도 했어. 2002년엔 MIT 학생들도 간단하게 크롭서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해. 소수의 인원으로 밧줄과 널빤지 몇 장만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해. 실제로 2008년 우리나라 충남 보령에서도 이런 미스테리 서클이 발견되기도 했어. 알고 보니 그 문양은 가수 서태지의 컴백을 알리는 홍보용 작품이었다고 해. 우리도 나중에 지식돼지 크롭 서클을 한번 만들어보자 꿀. 미스터리 서클은 밭주인이 보면 엄청 빡치겠는데. 2015년 8월 28일 드론 한 대가 60m 높이의 풍력 발전기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이 포착돼. 풍력 발전소 위에 한 남자가 누워있는 거야. 드론 촬영자와 남자는 서로 놀라며 서로를 바라봐. 아니, 아저씨 왜 저기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아무리 풍력 발전소에 사다리가 있다고 해도 무서워서 어떻게 올라가? 아무도 없는 곳 찾아서 올라갔는데 거기마저도 드론이 찾아오냐고. 맞아. 아저씨는 저 높은 곳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 이걸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저기서 일광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피해 숨어있는 거라고 말했어.
그런데 갑자기 바다사자떼가 어디서 몰려왔는지 어부의 그물 안으로 전부 몰려들어와 바다사자들은 어부의 그물안 물고기들을 전부 먹어치웠다고 해. 어부는 실성하셨는지 계속 헤이 헤이를 외치며 노를 젓고 있어. 물 들어올 때 놓쳐야 하는데 저분은 바다사자밖에 안 들어왔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연현상을 마주해.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자연현상들도 있어. 이 영상이 아니었다면 평생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 누워서 유튜브로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에선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어. 까마귀 떼는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크지 않잖아. 그러나 이 무리는 인류의 대재앙이라고도 불려. 바로 황충이야. 메뚜기 목에 풀무치처럼 때를 지어 다니는 녀석들이야. 그런데 이 녀석들이 한 번 지나가면 그해 농작물들을 폭풍이 지나가듯 쓸어버린다고 해. 이 영상 한번 봐봐. 2014년 8월 28일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지역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 도시를 뒤덮어. 대체 저길 어떻게 돌아다니는 거야? 실제로 오래전엔 저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나라가 뒤흔들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나타났어. 물론 현대 선진국들도 여전히 저 메뚜기 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곳은 없어. 그래서 대재앙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돼. 식욕도 엄청나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잡아먹어. 사람을 덮치진 않지만 먹을 게 없다면 동족 포식도 할 만큼 징그러운 녀석들이야. 심지어 성경에서도 10가지 재앙 중 하나로 이 메뚜기 떼가 적혀있다고 해. 화염방사기로 조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나 실제로 보면 살충제고 화염방사기고 어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 화염방사기로 커버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 거기다 불붙은 메뚜기 시체가 논밭에 떨어지면 그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야. 오리떼를 동원해서 메뚜기를 잡아먹게 하는 방법도 쓰인다고 해. 그러나 이미 메뚜기의 날개가 돋아나서 날아다닐 만큼 자랐다면 더 이상 현대기술로는 막을 수 없어. 수명이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다행히 최근 메뚜기가 다른 동물들처럼 페로몬을 통해 의사소통한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져 서로가 서로를 유인하고 있었던 거야. 그 페로몬의 작동을 막을 수 있다면 메뚜기 떼 형성을 억제할 수 있을지도 몰라. 누가 중국인한테 메뚜기가 건강에 좋다고 소문 좀 내줘라. 한 남자가 나무에 염소가 열렸다며 영상을 올려. 남자도 어이가 없는지 웃으며 찍고 있어. 실제로 저 지역에선 염소들이 먹을 게 없어지면 저렇게 나무 위로 올라 열매를 먹는다고 해. 저 나무의 이름은 아르간 나무야. 염소들은 발굽이 나무나 절벽에 오르기 좋게 형성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어디든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거야.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쉽게 걸어 올라가. 물론 떨어져서 죽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긴 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염소가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난 뒤 염소똥을 만들면 그 똥으로 인간들은 아르간 오일을 만들어낸다고 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헤어 오일이나 피부에 바르는 게 바로 염소똥에서 나온 거야. 정수리에서 나는 냄새가 저것 때문이었나?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일부러 저렇게 염소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매를 먹게 냅둔다고 해. 염소가 열매를 먹으면서 인간이 해야 할 과육 제거를 손쉽게 해주거든. 그래도 염소똥이 오일이 되는 것보다 저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제일 신기한 것 같다. 꿀. 이 영상 한번 봐봐.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번개가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화산 폭발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번개까지 치니까 무슨 토르가 나올 것 같아. 이런 대재앙 속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져. 실제로 이런 멋진 장면을 찍기 위해 화산이 폭발하는 곳 근처에서 목숨을 걸고 촬영한다고 해.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기는 번개를 화산레라고 불러. 명확히 그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어. 그러나 가장 유력한 건 바로 정전기 때문이라고 해. 화산 분화로 인해 화산재 입자들이 충돌 마찰로 정전기가 발생하거든? 그럼 이렇게 번개가 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 화산과 번개는 가장 무서운 힘 중 하나지만 이렇게 같이 두고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조합이야. 제우스와 헤파이스토스가 논쟁을 하고 있나 본데. 그건 좀 웃겼다. 그런데 최근 2025년에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소문이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해. 실제로 2022년 8월 11일 백두산 중국 유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거든. 그러나 백두산은 946년 분화해서 이제 겨우 1090년이 지났어. 그건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해. 그리고 만약 화산이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에는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 물론 북한에는 피해가 막중하겠지만 말이야. 참고로 백두산 아래에 서울 2배 면적의 마그마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 그게 폭발한다면 화산뢰를 포함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거야. 정말 아무도 다치지 않게 폭발
폭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꿀. 그래도 기상청에서도 화산 폭발 가능성이 낮다고 했으니 모두 안심하자고. 기상청에서 화산 폭발 가능성이 낮다고 하니 더 불안한데. 야, 우리 삼촌 기상청에서 일하시거든. 확 구워버린다. 2021년 6월 2일 한 어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며 영상을 올려. 그 어부는 바다에 큰 그물을 쳐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바다 사자떼가 어디서 몰려왔는지 어부의 그물 안으로 전부 몰려들어와. 바다 사자들은 어부의 그물 안 물고기들을 전부 먹어치웠다고 해. 어부는 실성하셨는지 계속 헤이 헤이를 외치며 노를 젓고 있어. 물 들어올 때 놓쳐야 하는데 저분은 바다사자밖에 안 들어왔어. 이 바다사자나 바다표범들은 해변가에 떼를 지어 누워있어. 그 수가 엄청나서 해변가를 다 덮어버린다고 해. 그런데 저 바다사자가 우리나라 독도에도 살았던 거 알아? 조선시대에 독도와 울릉도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서 동해 연안에 수만 마리의 바다사자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일본 어민들의 무분별한 남획과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돼.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동해 일대 서식하던 바다사자에 대해 그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아. 심지어 독도를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바다사자를 모두 멸종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어. 그러나 대대적인 포획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 이루어진 게 맞아. 일본의 타케시마 어렵회사가 1905년부터 8년 동안 독도에서 바다사자를 1만 4천여 마리를 집중 포획했거든. 화가 너무 나네. 바다사자가 한 마리라도 다시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맞아. 이제는 영상으로밖에 못 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독도는 한국 땅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유산을 잃어버렸잖아.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너 서부 영화 보면 카우보이들이 총 쏘기 전에 지나가는 게 뭔 줄 알아? 바로 저 회전초야. 한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도로와 주변이 회전초에 의해 싹 다 뒤덮여 있어. 이 회전초는 어떠한 식물이 아니야. 가을에 마른 줄기가 공처럼 뭉쳐 굴러다니는 풀을 회전초라고 불러. 그런데 이 회전초가 급격히 번식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해. 미국 내 12개 넘는 주에서 발견돼. 심지어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발견됐어. 바람만 불면 어디든 굴러다닐 수 있어. 심지어 커지면 이렇게 거대해지기도 해. 미국에선 이렇게 눈사람 대신 풀사람을 만들기도 해. 이 회전초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렇게 도로 위에 굴러다니는 회전초 무리를 이상하게 본다고 해. 그러나 사실 이건 흔한 장면이야. 이 영상 한번 봐봐. 실제로 남부 캘리포니아는 강풍으로 인해 온 도시에 회전초가 들이닥쳐 집을 통째로 삼켜버려. 굴러다니는 게 은근 귀여워. 실제로 저 회전초를 제거하는 업체도 존재한다고 해.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전초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 저 작은 풀떼기가 뭐가 무서워? 개 무섭네? 더 놀라운 건 저 회전초가 마른 풀이잖아. 담배꽁초 하나만 잘못 버려도 불이 순식간에 붙어버려. 불에 엄청 잘 탄다고 해. 그래서 회전초가 많은 지역에서는 불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여. 실제로 미국에선 이 회전초를 주워다 팔아서 연간 5,500만 원을 번 사람도 있다고 해. 이 영상 한번 봐봐. 이 남자는 저 큰 회전초를 땔감으로 쓴다고 해. 곧바로 불 위에 올려놔. 회전초는 순식간에 불타올라.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게 저 상태로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 실제로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해. 2011년 5월 2일 한 남자가 길을 걷던 중 아주 작은 물개 새끼를 발견해. 보통 새끼들은 사람들을 보고 도망가야 하는데 이 녀석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더 다가와. 너무 귀엽지 않아? 카메라를 보고 뭐라고 한마디 해. 자기 나름대로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녀석은 어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 종종 빙하가 깨지면서 가족과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빨리 엄마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꿀. 베개가 참 귀엽네. 2020년 8월 24일 한 남자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놀라운 장면을 포착해. 남자 주변으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떼가 지나가고 있었어. 물고기들은 자신들을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저렇게 무리를 지어 다닌다고 해. 그럼 덩치가 엄청 커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 확실히 좀 세 보이긴 하다. 그런데 보통 약한 개체일수록 저렇게 몰려다닌다고 해. 물고기떼가 남자를 감싸자 남자는 물고기들에게 다가가. 놀랍게도 모두 똑같은 방향으로 헤엄쳐. 정말 신기한 게 이 물고기들은 종종 다른 개체와 떼를 형성하기도 한다고 해. 그런데 놀랍게도 상어가 물고기 무리를 사냥하는 장면이 포착돼. 그러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상어가 헤엄치는 곳은 물고기들이 흩어져 길이 열려 꼭 미로찾기를 하는 것 같아. 파티에서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 같은데.
2016년 1월 29일 칠레 산안토니오 항구에 수많은 바다 사자들이 해변가로 찾아와 그리고 그 주변을 맴도는 한 녀석이 있어. 바다 사자들의 덩치가 워낙 커서 강아지는 다가갈 수가 없어. 바다 사자들이 무슨 해태처럼 생겼냐? 맞아. 실제로 바다 사자들을 만날 기회는 생각보다 적어. 그런데 바로 그때 강아지들이 바다 사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갑자기 바다 사자를 보고 마구 짖기 시작해. 바다 사자는 겁을 먹지도 공격하지도 않고 그저 하늘만 올려다봐. 저 강아지들도 작은 크기가 아닌데 바다 사자가 엄청 크긴 한가 봐. 실제로 싸웠다면 걔들은 꼼짝도 못했을 거야. 이성 가진 녀석들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동상처럼 여기 서 있을 겁니다. 2017년 6월 21일 한 남자가 하늘에서 놀라운 장면을 촬영해. 어두운 구름 위로 무지갯빛의 구름이 넓게 퍼져 있어. 정말 아름다운 구름의 모양이야. 이걸 본 사람들은 가짜다, 합성이다라며 모두 믿지 못했어.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구름의 한 종류야. 태양 부근을 지나는 구름이 무지개처럼 빛나 보이는 현상이야. 태양 광선의 회절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해. 무지개가 설어있는 구름이라고 불러. 보기 드문 현상이라 행운의 상징이라고 여기고 있어. 이 영상 한번 봐봐. 무지갯빛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고 있어. 마치 해파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미친 선녀가 오색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맞아. 그만큼 정말 아름다운 현상이야.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멋진 것보다 어딘가 무서움도 느껴진다고 했어. 최근 지구온난화에서 지구 열대화 시대로 바뀌었다고 하잖아. 처음 보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다행히 이 최우는 무서운 구름이 아니야. 혹시 아직 해가 떠 있다면 한번 하늘을 쳐다봐봐. 운 좋은 날엔 최운이 떠 있을지도 모르잖아. 내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무지개는 사실 동그란 모양이야. 우리가 보는 모양은 지평선 때문에 하반부가 가려져서 반원형으로 보이는 거야. 빛의 굴절과 반사의 일정한 각도 때문에 무지개는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나.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무지개를 보면 처음 보는 무지개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러다 종종 이 무지개 중심에 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런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이걸 우리말로 해물이라고 불러. 영어로는 헤일로라고 해. 해나 달을 중심으로 하얀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현상이야. 의외로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고 해. 혹시 길 가다 이런 현상을 마주친다면 지식돼지가 말했던 거다 라고 생각해줘라 꿀. 2011년 9월 3일에 촬영된 영상이야. 중력을 거스르고 폭포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있었어. 남자는 놀라서 곧바로 영상을 촬영하게 돼. 이거 합성 아니야? 놀랍게도 아니야. 실제로 이런 거꾸로 폭포가 자주 나타난다고 해. 원리도 간단해.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폭포보다 더 강한 힘의 바람이 불면 돼. 그럼 이렇게 폭포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 주로 바닷가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하는데 난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언젠간 꼭 한번 보고 싶어. 2009년 1월 19일 한 남자가 텍사스 휴스턴 시내에서 1종 마리의 새들이 원을 그리고 날고 있다며 말했어. 이건 당시 남자가 촬영한 영상이야. 정말 엄청난 양의 새들이 하늘 위에서 빙빙 돌며 날고 있었어. 그것도 똑같은 방향으로 말이야. 그리고 새들은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다고 해. 바로 새똥이야. 저곳엔 새똥이 마치 비처럼 내렸다고 해. 젠장, 우치야 이타치 짓인가? 또 만화 얘기야? 보통 철새들이나 다른 새들은 때를 지어서 이동해. 길을 잃지 않고 서로의 날갯짓이 양력으로 더 수월하게 날게 해줘. 몰려다니면 잡아먹힐 확률도 떨어지는 거야.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많잖아. 실제로 이렇게 많은 새들이 날아다니면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기도 했어. 지진 전조 증상과 비슷하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건 울산의 아파트 상공에서 촬영된 까마귀 떼 영상이야. 수많은 까마귀들이 하늘을 까맣게 뒤덮어. 수원에서도 이런 까마귀 떼가 자주 나타난다고 해. 실제로 까마귀들이 전깃줄에 앉아 3시간 동안 정전이 되는 일도 있었어. 까마귀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떼를 지어서 오는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 그러나 가장 유력한 건 기후적 요인이라고 해. 고위도 지역에 머물다 가을부터 따뜻한 곳을 찾아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거야. 이 까마귀들이 정말 똑똑하거든? 실제로 어떤 사람이 까마귀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질렀는데 더 시끄럽게 울어댔다고 해. 혹시 수원이나 울산에서 이 까마귀 떼를 본 적 있는 꿀꿀이들은 댓글로 실제 목격담을 남겨주세요 꿀.